대비 학습법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갈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할까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시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나눠 쓰고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고3이 되고 또 N수생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해왔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어떤 문제 유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1번부터 24번의 대입학 문제라거나 아니면 30번대 초반에 빈칸 문제, 그 다음에 30번대 후반에 순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은 다음에는 한 5초, 10초 정도를 본인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특히 글 초반 부분에 필자가 말하고 싶은 어떤 중심 소재랄지 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독해할 때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학생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듣기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독해 문제를 푼다 이런 친구 있을 텐데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는 듣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문제 번호대로 문제 풀지 마시고 본인 입장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기 문제가 끝나고 나서 25, 6, 7, 8번에 있는 그 그림 나오고 도표 나오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그 다음에 18번부터 19번, 20번까지는 약간 좀 2페이지에는 좀 쉬운 문제 있죠. 장문 독해 중에서 43번, 4번, 5번에 나오는 장문 독해 있죠. 그런 것들이 비교적 쉬운 유형이니까 먼저 푸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문제랄지 아니면 순서 문제는 제일 나중에 푸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잘 느낌이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어떤 욕이 나올 정도라면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시험 보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뭔가요? 당연히 11월 달에 보는 수능 시험일 텐데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리뷰를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죠. 실제 수험생의 수능을 리뷰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들이 리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년 중에 보는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6월 모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여러 매체에서 여러 영상에서 해설 강의가 많이 올라올 텐데 먼저 그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 힘으로 틀렸거나 이해 안 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힘으로 리뷰를 꼼꼼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하셔서 소개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